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대책이 그나마 최선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전세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매물도 없고요. 거래 행위는 줄어들었는데 가격은, 매매 가격은 또 고가로 형성이 되고, 도대체 이게 원칙이 뭐가 돼 있는지 상식으로 알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지금 정부도 모르고 시장도, 거래 당사자들도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진단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꼬인 매듭이 더 꼬이는 거죠. 계속 꼬이고, 뭐 하나 하면은 더 꼬이고. 그래서 지금 그나마 무대책이 최선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임대인하고 임차인과 관계가 지금처럼 이렇게 적대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을까? 항시 돈의 관계니까 이익이 서로가 상반될 때는 서로가 어제까지만 해도 언니 동생 하다가도 갑자기 이제 돈으로 이제 부딪히면은 상반되는 거는 맞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정부가 나서 가지고 이렇게 대립을 조장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은 참 이상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임대인도 힘들고 임차인도 힘들어져 버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스스로가 보여주는 사람이 지금 부총리잖아요. 부총리가 지금 자승자박을 했다. 자승자박을 했고 자업자득을 했다. 그리고 그게 인과응보다 라는 식의 이런 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미디 같은 코미디다, 이런 거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많은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부총리가 모든 이런 입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본인들이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지금 세금에 대해서 아주 전장의 장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뭔가가 고통이 있으면 욕을 얻어먹는 거는 당연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리보다는 나쁜 욕은 다 얻어먹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꼿꼿하게 이렇게 버티는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점에서 보면은 좀 측은하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신념이 강한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때,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기가 물러나고 싶어도 물러나기가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것도 자기 마음, 되는 거는 자기 마음이어도 나가는 거는 절대 자기 마음이 아닌갑다. 뭔가가 어떤 구속되는 뭔가가 그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네 편, 내 편이 이제 내로남불 뭐 이렇게 할 때는, 어떤 한 편에 들어갈 때는 어떤 뭔가가 구속감에 대해서 그거를 내가 감수하겠다라고 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얼핏 그런 생각은 들죠. 그렇지만 그야말로 이제 제 생각일 뿐이고. 그러니까 부총리 스스로도 지금 임대인이잖아요. 임대인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의왕 아파트잖아요. 의왕 아파트에 대한 임대인이자 소유자예요. 소유자니까 이 사람한테 이제 다주택자니까 자꾸 이렇게 다 팔겠다,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팔았잖아요. 팔았는데 매수인한테 이제 이렇게 하고 계약금을 치렀어요. 계약금을 치르는데 아직 잔금이 아직 안 왔단 말입니다. 잔금은 안 왔고, 이 잔금은 매수자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가지고, 잔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급하려고 했어요.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이 매수인은 대출을 받은과 동시에 6월 내에 실거주를 해야 된다. 이 실거주 때문에 지금 부총리는 자승자박한 거예요. 부총리 스스로가 지금 항시하고자 하는 것이 주거안정이라는 말이에요. 주거안정. 근데 주거안정이 도대체 뭐냐? 누구의 주거를 안정해 두느냐? 다주택자는 때려잡고 임차인은 보호한다
라는 게 본인들의 이제 주거 안정이라는 개념에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보면은 임차인 스스로가 무주택자가 스스로가 청와대에다가 진정을 넣어가지고 제발 좀 원래대로 해놔라, 원래대로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고통스러워 죽겠다. 그러니까 이게 주거 안정도 안 돼버린 거죠, 지금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자꾸 실거주예요, 실거주. 왜? 다주택자 때려잡기 위해서는 실거주 안 하면 뭐든지 세제 혜택 안 주겠다,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 실거주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부총리 스스로도. 왜 그러냐면 실거주를 해야만이 대출을 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잔금이 들어와야 돼야 이제 이거를 팔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관계에서 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으로부터 6월부터 1월이잖아요. 1월 내에 계약 갱신 청구를 하게끔 돼 있다 이거죠. 갱신 요구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2019년 이제 12월 10일 이후로부터는 2월일로 이제 바꿔진 거예요. 이 사이에 나 갱신을 안 할란다,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거를 믿고 이렇게 매도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당연히 포기했으니까 당신이 들어오면 된다 라는 그 애견이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왔죠, 계약금을 주고.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생기면서 새로 개정되면서 임대차 3법이 생기면서 권리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갱신 청구권 1회 권리가 생기니까 나 그러면은 안 할란다, 나 갱신할란다, 포기 안 하고 나 살란다, 계속 살겠다. 그러니까 4년을 인정해 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부총리가 서민의 안정을 위해서 4년짜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임차인 서민의 안정을 위해서 4년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또 본인 스스로가 자승자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4년이 나 있게 되니까 나 갱신하려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매수인이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잔금을 못 받는 거죠. 그런데 계약은 했어요, 계약은. 그러면 이 계약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구의 책임이냐? 계약금을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돌려주라 라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분 입장에서는 나중에 다른 데서 전세 살다가 전세가 나와가지고 그 전세 자금하고 이 대출 받아가지고 이거 잔금을 치르려고 했는데, 이분도 이제 공중에 뿡 떠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소유자 홍 부총리한테 당신이 나한테 뭔가를 잘못 가르쳐 준 거 아니냐, 당신이 이거를 임차인이 분명히 나간다고 해놓고 나한테 그러니까 사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받는 이 손해가 크다, 그러니까 그 손해를 배상을 해라 라고 충분히 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되면 응소를 안 하면 안 되죠. 응소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송사에 휘말린다 이렇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근데 이런 거를 과연 그분이 알고 있었을까? 몰랐겠죠. 그런데 한 국가의 부총리가 되니까 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이게 포기를 했다고 말을 했으니까 들어가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실거주 하겠다 하면 갱신 청구 못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겠죠. 네. 그런데 갑자기 또 정부 입장에서 유권 해석을 달리해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6월이잖아요. 전세 만기 6월 전에 이쪽에서 매수한 시점, 매수인 이쪽에서 매수인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자기가 이거 권리 행사를 못한다. 왜? 이 사람이 갱신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갱신 청구권이 먼저다. 그래서 세입자가 먼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단지 이쪽의 사람들은 이미 이 사람 같은 경우는 6월 전에 갱신 청구 요구 기간 전에 이미 매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등기까지 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자기가 실거주 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이 사람이
먼저 세입자보다는 보호를 먼저 받는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갑자기 이제 뭐 해석이 달라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누구한테 정답을 받기가 힘들어요. 부총리 입장에서 야 답을 가져와 봐라 해도 누구는 A라고 가져왔고 누구는 그 다음에 이제 사정이 바꿔지면 B라고 이게 맞다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맞은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이거는 자기들이 유권 해석을 변경을 했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유권 해석의 변경이다. 유권 해석은 아무것도 아니죠. 법령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예? 정부가 그렇게 보겠다는 건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무조건 세입자가 보호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은, 임대인하고 임차인의 법률 관계가 임대차 법률 관계가 있잖아요. 임대차 법률 관계를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이제 소유자잖아요. 소유자가 매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양도인이 돼 가지고 이게 양수인이 이렇게 되면은 이 법률 관계를 포괄적으로 포괄 승계를 한다. 포괄 승계를 한다는 의미는 이 양수인이 여기가 이제 양수인이 되는 거예요. 양수인이 결국은 이 자리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아무리 경신 청구를 하더라도 실거주자가 임대인이 내가 실거주하겠다 하면 이게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도 똑같다 이거예요. 이 법률 관계를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단지 주체만 변경될 뿐이에요. 매도인에서 양수인으로 변경이 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률 관계는 그대로 똑같이 원칙이니까 경신 청구를 해도 매수인 입장에서는 내가 실거주 할란다. 내 권리가 먼저다. 내 권리가 먼저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얼마든지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나는 봅니다. 법률 관계가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임대차 법률 관계를 그대로 포괄 승계를 했다니까요, 매수인은. 그러니까 매수인은 자기가 임대인으로서 그 권리를 계약 실거주 목적으로 경신 청구 내가 거절하겠다라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송으로 가면은 또 논란이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논쟁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니까 유권 해석대로 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유권 해석이 법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소송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전세 가격이 왜 이렇게 급등을 했냐?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 몰랐다 하면은 그거는 진짜 무능이죠. 알고도 이렇게 뭐 모른 척 한다면 흉측한 거고. 왜? 전세를 싫어했잖아요. 전세를 싫어했어요. 싫어하다. 전세를. 그러니까 사다리를 걷어차버렸다고 제가 자꾸 말을 했잖아요. 월세에서 전세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소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걸 싫으니까 당신들은 계속 월세에만 살아라. 임대차 그러니까 주택 임대 등록하면은 세제 혜택 주는 것이 결국은 소유자는 계속 집을 사고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월세에서 살아라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중간을 싫어하니까 대출도 규제해버리잖아요. 대출도 규제해버리니까 전세자금, 전세 만들기도 참 힘들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전세를 실어를 했는데 전세가 나올 수 있나요? 더군다나 소유자 입장에서는 소유자한테는 맨날 실거주 하라 하잖아요. 실거주. 뭐 하더라도 실거주, 뭐 하더라도 실거주 하니까. 다 그러면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 내가 세금으로 손해 안 보기 위해서는 다 실거주 한다니까. 다 실거주 하는데 전세가 나올 수 있냐 이거. 전세가 안 나오죠. 당연히 안 나오죠. 실거주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는 전세
주가가 이렇게 전세 가격이 안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는 내가 볼 때는 무능 아니면 흉측 둘 중에 하나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책 당국자들이 이 정도 둘 중에 하나라면 국민들, 그 나라 국민들만 괴로운 거죠.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정책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시정을 너무 만만하게 본다 이거예요. 시정은 본인들이 나서면 개입을 하면 뭐가 될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참, 제가 볼 때는 그게 가능하냐. 저는 그런 분들하고 좀 이제 골프를 한번 쳐봤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의욕한 대로 다 스코어가 나오고 내가 본인이 저 멀리 비거리 친다 250m씩 내겠다 해가지고 힘들어 맘 먹으면 되냐 이거예요. 전혀 안 되죠. 골프는요 그야말로 내가 마음을 먹은 만큼 오비가 나는 거고 마음을 빈 만큼 오히려 또박또박 잘 가지는 거거든요. 거꾸로 하는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이치를 가르쳐주는 운동이 골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골프를 좀 잘 쳤으면 좋겠다 이거. 골프를 잘 치면 이런 식의 행동은 나는 내가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마음 내가지고 의욕 내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는 걸 알 건데, 제가 볼 때는 정책하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골프는 못 칠 것 같다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은 답이 없죠. 지금은 답이 없고, 답이 없으니까 그나마 또 적극적으로 규제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거죠. 자꾸 이게 규제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거죠. 뭐든지 규제 일본대로 이렇게 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스텝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인지 할지도 본인들도 아마 모를걸요. 정책하는 사람들도 모르는데 대신 자꾸 이렇게 내로 남불로 해가지고 우리들은 다주택이 돼도, 그리고 뭐 펀드로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고 주식으로도 돈을 벌고 군대 자식들 군대 안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들은 괜찮고, 다른 이쪽 사람들, 그러니까 축생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쪽은 인간들은 괜찮고 인간답게 살고 축생들은 그냥 뭐든지 세금이나 열심히 내고 하라는 대로 하고 돈 조금 주면 월세에서 살고 라는 식으로 이렇게 자꾸 그런 구도 하에서 규제를 자꾸 하다 보면은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꼬일 대로 이제 꼬여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도 모르는 상태가 와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여기서는 뭐를 하기보다는 안 하는 게 지금은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라는 식의 이제 비평들으로 이렇게 쓰는 글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칭찬받을 일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자꾸 경고했잖냐 했는데 진짜로 돼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욕 먹어도 싸다라는 식의 이제 그런 논조의 글들이 많이 보이고 댓글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스트레스 조금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